나는 화장품 관련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6년 차가 된 33살 총각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특이하다. 심각한 여초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여직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남자 직원이 멸종위기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음기가 상당히 강하다. 사실 나도 처음 입사할 때 좀 긴장했다. 남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하는 걸 목격했으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수습기간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싸력으로 금세 적응했고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았다. 여기서 살아남는 법? 간단하다.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 잘 도와주고 분위기 맞춰주기. 덕분에 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꽤 좋았다. 우리 팀인데 괜찮은 애야 정도의 평가를 받는 남자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렇게 평온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올해 초 우리 팀에 신입 직원 창식이 들어왔다. 창식이는 이름만 들으면 아주 우직한 남자일 것 같지만 웬걸 얼굴이 웬만한 여자보다 더 예쁘다. 주변에서 너가 여자였으면 미스코리아 나가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을 정도. 첫인상부터 뭔가 꽃미남 배우 느낌이었고 그 덕분에 사무실 여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처음엔 나도 얜 좀 다르다 싶었지만 남자 직원이 나랑 창식 둘뿐이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마도 우리는 정글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 같다. 창식이는 나를 유독 따랐다. 점심시간마다 선배, 오늘 뭐 드실 거예요? 하며 따라오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다. 내가 하던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며 옆자리로 후다닥 달려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후배니까 잘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 녀석에게 정이 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둘밖에 없는 사무실에서 창식이 없었으면 좀 외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서 가장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금요일 저녁, 창식이가 퇴근 후 자기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끼니 해결이 고민이었고 간만에 집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흔쾌히 수락하였다. 퇴근하자마자 창식이 집으로 향했다. 창식의 집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2층이 그의 집이고 1층에서는 창식이 어머니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밥과 수육을 먹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장사 정말 잘 되네. 창식은 카운터에 있던 중년의 여인을 향해 말했다. 엄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님 모시고 왔어. 나는 그녀 앞으로 가서 넙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창식이 선배, 정태라고 합니다. 창식의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창식이를 그렇게 챙겨준다면서요? 이야, 김 대리님,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게 참 잘생겼네요. 나는 자연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여사님도 정말 미인이세요. 처음 뵀는데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머, 내가 미인이라고? 호호호.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네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웬만해선 틀리지 않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제 눈에는 여사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나 김 대리님, 왜 자꾸 비행기 태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창식이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고백했을걸요? 어머, 그만해요. 말로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나저나 김 대리님 몇 살이라고 했죠? 올해 33살이에요. 나랑 15살 차이네. 나는 능청스럽게 답했다.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은 15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잖아요.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창식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선배, 그만해요. 계속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로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창식의 어머니는 웃으며 주방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내게 커피를 건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 않았는가. 내 말 한마디에 그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자,
커피 마시면서 좀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네, 저흰 괜찮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창식 아버지는 10년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22살 때 결혼해서 창식이를 낳았다는데 대충 아줌마 나이를 가늠해보니 올해 48살쯤 되었죠. 잠시 후 창식 모친이 수육 한 접시와 국밥을 2그릇 말아왔고 우리는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국밥집은 수육을 가브리살로 하는데 비계도 거의 없고 살살 녹는 듯한 식감에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 와, 창식아 진짜로 맛있다. 내가 이제껏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최고다, 최고. 너는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네. 네,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죠. 주변에서도 맛집으로 제법 인정받고 있어요. 창식아, 나 담배 말리는데 어디서 피우면 되냐? 옥상에서 피우시면 돼요. 그래. 그럼 나 딱 한 대만 피우고 올게. 네, 그러세요. 시구땡으로 혼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마침 창식 엄마가 옥상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다. 정태 씨 혼자 여기서 뭐해요? 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왔어요. 급히 돌아서서 담배불을 꺼려 하는데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펴요. 그래도 어른이 앞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른은 무슨. 그리고 나 생각보다 개방적인 여성이에요. 정태 씨 보니깐 갑자기 나도 한 대 피고 싶네. 담배 태우실래요? 괜찮으시면 제 거라도. 그녀에게 내 담배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담배를 받아들었다. 똘마니처럼 난 잽싸게 라이터를 켜주었다. 그녀는 담배를 몇 모금 야무지게 빨아들이고 내뿜었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섹시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정태 씨, 창식이한테는 비밀이에요. 나 담배 피우는 거 창식이는 모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여사님과 저 사이에 비밀이 하나 생겼네요. 호, 정태 씨는 여자 많이도 만나봤겠어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근데 왜 그리 생각하시는 거죠? 말을 너무 재밌고 센스 있게 해서요. 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창식이 잘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성격이 소심해서 처음에 회사 생활 무척 힘들어했는데 적응하는데 정태 씨 도움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혼자 자취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음 말해요. 다 들어드릴 테니. 뭐든지요? 네, 뭐든지요. 저한테 당장 필요한 건 여자친구인데, 호호, 그건 좀 들어주기가 곤란하겠네요. 하, 그렇죠. 저도 웃자고 해본 소리예요. 아무튼 그날을 계기로 창식이네로 자주 놀러를 가게 되었고, 아줌마는 어느 순간부터 날 볼 때면 우리 정태 그러면서 밥부터 챙겨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밑반찬도 챙겨주며 엄청 살갑게 대해줬다. 그날 소주 2병 정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려고 나왔는데 아줌마가 좀 있음 마감이니깐 셋이 같이 가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가게 되었죠. 아줌마가 먼저 한 곡 하시죠. 그녀는 그럴까 하며 이모콘으로 노래를 입력하더니 곧장 마이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잔잔한 반주가 흘러나오더니 아줌마는 한예진의 갈색 추억이란 노래를 어찌나 찰지게 잘 부르던지 보통 솜씨가 아닌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는 흐느적 팔을 저어가며 귀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몽롱한 눈빛으로 내 쪽을 자꾸 쳐다보았다. 날 의식하는 게 분명했다. 나 역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자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묘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 앞에선 점점 내 자신 작아진다고나 할까? 마치 호랑이 앞에 놓인 먹잇감 신세랄까. 암튼 그녀에게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창식아, 너희 엄마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 아줌마는 노래가 끝나자 저를 보시며 어땠냐고 묻길래 오른손으로 따봉을 한번 해주고 내일 바로 앨범 내고 가수로 활동해도 되겠는데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마주보고 앉아있던 나를 보시며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그때 마침 주문한 맥주와 마른 안주가 도착을 했고 오늘 같은 날은 눈치 볼 것도 없이 기분 좋게 놀다 가는 거야 하며 아줌마가
단번에 잔을 비우시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새벽 1시 정도 되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진짜 반가웠고 잘 먹고 갑니다. 술도 마셨는데 웬만하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이 시간에 부천까지 언제 가요? 그래요.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는데 자고 가세요. 아니에요. 내일 일찍부터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그럼 자주 들려요.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 그녀와 노래방에서 실컷 놀아서인가 무척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그래요. 이제 위치도 알겠다. 밥 먹으러 자주 올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정태 씨는 항상 대환영이니까요. 나는 그들과 대충 인사를 한 후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핸들을 잡았다. 시간이 흘러 월요일이 되어 새로운 한 주를 접하게 되었다. 역시 일요일, 후유증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잠은 푹 잤는데 왠지 몸이 찌뿌둥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거래처 주위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던 중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정태 씨,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게 화팅. 창식 엄마가 보낸 문자였다.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사님도 오늘 하루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답장을 보내고 마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 4시. 창식이 엄마에게서 식사는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런 그녀의 배려에 너무나 고마웠지만 약간의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잠깐 그런 생각이 지나고 나는 마지막 거래처까지 돌고 집에 도착하여 저녁 먹을 심산의 집 앞 식당으로 발을 돌렸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로부터 저녁 만나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또 온 것이다. 하루 3통씩의 메시지를 받으니 왠지 울컥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았고 후배 엄마지만 약간의 뜻모를 기분까지 겹쳐져 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씻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정태 씨,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꿈 꿔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 것이다. 혹시 날 좋아하나? 아니야, 혼자 사니까 걱정돼서 보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만약에 그녀와 연애라도 한다면 재밌겠는걸. 나는 약간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녀를 한번 뻐보자는 심산의 답장을 보냈다. 여사님이 절 이리도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나 같은 놈까지 챙겨주시고 여사님 남자친구는 좋겠네요. 여사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 남자친구 없는데. 그리고 아무나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태 씨니깐 이러는 거지. 아, 그런가요? 암튼 저도 여사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네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깐요. 우와, 정말이세요? 귀찮다고 연락 안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리가요. 전혀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럼 나 매일매일 연락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깐요.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푹 주무세요. 고마워요. 꿈속에 찾아갈 테니까 그때도 잼나게 해줘야 돼요. 그녀와 나는 몇 번의 문자를 더 주고받고 서로 인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녀와 나는 창식 녀석 몰래 카톡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뜻모를 거리감을 좁혀갔다. 가끔은 약간의 농담도 섞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지 않는 야한 얘기도 해가면서 말이다. 어영부영 또 일주일이 흘러가고 다시 금요일 오후가 되었다.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 씨, 보고 싶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사실 나도 그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밀린 일이 많아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저도요. 그런데 일이 끝나질 않아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아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밥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줄 텐데.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랑 반찬 좀 해줘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했다. 시간만 나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식당 일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그녀의 망설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했다. 진짜로 가서 해주고 싶은데.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고하셩. 하트가 찍힌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드디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욕망이 깨어난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네. 더 이상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넘어올 거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 쉬는 날 우리 집에 올래요? 그리고 곧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네, 정태 씨. 그날 꼭 봐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그날 저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기대감, 설렘,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녀의 식당 정기휴일이 찾아왔다. 두 번째, 네 번째 주 화요일.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 난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며 하루 휴가를 냈다. 아침 일찍부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정태 씨, 저예요. 장 보러 나왔는데 정태 씨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나 해서요? 여사님이 직접 만들어 주려고요. 당연하죠. 정태 씨는 반찬 같은 거 못 만드시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이 통화로 인해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농담 아닌 농담을 섞어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먹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뭔데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게 음식이 아니라서 말이죠. 아이, 농담 말고요. 호호. 농담 아닌데 아무튼 좀 답해요. 그만 끊을게요. 오전 11시쯤 그녀가 도착을 하였다. 그동안 그녀를 여러 번 보아왔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다. 아이라인에 핑크빛 립스틱, 화장을 하고 한껏 꾸미고 온 것이다. 정태 씨, 나 왔어. 나를 보자마자 눈빛이 약간 떨리듯 나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녀는 소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냈다. 온갖 양념을 넣고 푹 끓여낸 갈비찜이 어찌나 부드럽고 맛있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난생 처음 먹어봤다. 여사님,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어릴 적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아마도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아닐까요? 그녀는 야시시한 얼굴을 하며 날 쳐다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주를 마셨다. 술이 살짝 취한 아줌마는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면서 내 앞에서 자꾸 외롭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 남자가 없어 외롭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여사님, 저도 외로워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연스레 스파크가 튀었다. 정태 씨, 오늘 일 창식이한텐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그나저나 여사님과 저 사이에 비밀이 또 하나 생겼네요. 그러게, 우리 꼭 비밀 친구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비밀 친구가 맞는 거죠. 그런가. 암튼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오랫동안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길 바래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땐 단순한 호기심과 애처로움이 컸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던 관계는 한 달, 두 달을 넘어 어느덧 8달째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가벼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어느 순간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이 차이 때문일까? 그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나는 그 배려에 익숙해져 갔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여자친구라기보다 엄마 같은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그녀가 어느새 내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가족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떠오른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 없이 혼자 남겨질 때가 더욱 두려워진다. 가끔은 내가 그녀에게 기대고만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녀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선택인지 자문하게 된다.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진심이지만 과연 이 감정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가끔은 이 감정이 사랑이라기보다 안정감에 대한 의존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준 익숙한 온기에 기대고 있는 걸까?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소중하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서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경태와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유도선수로 활동하며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다. 그러나 전지훈련 중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진학했다. 운동을 그만두고도 내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고 싸움 한 번 없이도 자연스레 학교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때 1학년 2학기 경태가 전학을 왔다. 첫인상은 솔직히 한숨이 나올 정도였다. 얼굴은 곱상하고 몸은 말랐으며 성격까지 소심해 보이는 데다 누가 봐도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듣자니 다른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 전학 온 거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 한부모 가정은 나와 경태뿐이었다. 동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경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경태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한테 그게 큰 일도 아니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경태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아빠 없이 자란 경태가 불쌍했던 것도 있지만 내 반에서만큼은 왕따나 괴롭힘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태 같은 찐따와 친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경태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경태 엄마와 그의 누나 덕분이었다. 어느 날 경태 엄마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경태가 내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야, 경태야, 너희 엄마 뭐 하시냐?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학원 하고 있어. 헉, 그럼 너 엄청 힘들겠다. 엄마가 선생님이면. 괜찮아. 엄마는 보수적이지 않아서 잔소리 별로 안 해. 그래, 너희 엄마 나이가 어떻게 돼? 올해 40이야. 헐, 진짜 젊으시네. 너 누나도 있다며? 응, 우리 엄마가 20살에 결혼했거든.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10년도 더 됐지. 와,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왜 여태 재혼을 안 하셨대? 몰라, 우리만 보고 산다고. 재혼 생각 없으신가 봐. 경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 내가 진혁이구나. 정말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겼네. 진혁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경태는 완전 애기 같다. 애기. 경태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체격이 우람하다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학원 선생님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오는 투피스 정장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다. 정말 40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혁이가 우리 경태를 많이 도와준다며? 정말 고마워. 뭐려,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거죠. 어쩜 말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해. 앞으로 자주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그렇게 경태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화여대에 다니는 경태 누나와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집은 중장비, 기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형. 이렇게 세 식구가 좁은 공간에 부대끼며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경태의 집은 달랐다.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다정한 엄마와 빛나는 누나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꽃밭이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를 알뜰히 챙겨주는 경태 엄마.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경태 누나. 경태와 내가 친해진 이유는 사실 단순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경태가 아니라 그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였다. 어릴 적 내 인생의 시작은 마치 모퉁이를 돌자마자 끝없이 이어진 황량한 길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내가 6살 때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3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며 웃어주셨던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녀가 내게 남긴 기억은 어쩐지 늘 슬픔의 잔상과 함께였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빠 내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형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정의 풍경은 나에겐 그림 속 이야기 같았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리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에겐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를 친구, 엄마로만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음식을 내밀 때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낯설지만 그리운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다정함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경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한편으론 설렘이, 또 다른 한편으론 묘한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다. 친구 경태는 군 복무 중이라 집에 없지만 내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는 모녀 사이지만 나와는 그 이상의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서로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채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그들. 그 속에서 나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기보단 그저 이끌려갈 뿐이다. 특히 아줌마는 단순히 나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선다. 세상을 살아오며 터득한 그녀만의 매력과 기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평소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타인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밀고 당기는 그 미묘한 순간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끊임없이 흔든다. 혜정 누나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내 마음을 휘어잡는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준다.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지곤 한다. 오늘도 경태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내가 이곳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매력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결국 나는 그 매력에 이끌려 다시 한번 문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내쉬며 마음속 깊은 혼란을 뒤로한 채 초인종을 눌렀다. 이렇듯 정숙한 친구의 엄마로만 보여졌던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 경태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난 그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경태의 집에서 자게 됐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 게 화근이었다. 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다가 수건거리에 걸린 아찔한 뭔가를 하나 발견했다. 누구의 것일까? 혜정 누나?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 누구의 것이면 어떠하랴? 아줌마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혜정 누나는 모델 지망생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나의 실수였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채 보리를 보다 못 볼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헉. 나만의 세계를 여행하던 내가 감았던 눈을 번쩍 떠보니 앞에는 경태, 엄마인 아줌마가 서 있었다. 너무 놀랐던 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런 형편이니 가릴 시간도 없었다. 아줌마 역시 내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했다. 아우, 미안해. 한참을 멍하니 지켜보던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주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나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내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보는 번호다. 누구세요? 나야. 경태 엄마. 경태 엄마라는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너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난 몹시 당혹스러웠다.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련이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다. 그러나 친구 엄마가 부르는데 어쩌겠는가. 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경태의 집을 찾았다. 죄송해요, 아줌마. 어이구, 그깟 일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다 젊으니까 그런 거지. 난 그런 말을 하며 이해해주는 경태 엄마가 무척 고마웠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허전해. 너라도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진혁이는 아줌마 안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죠. 근데 경태도 없는데 혼자 놀러 오기가 좀 그래서요. 괜찮으니깐 그런 생각 말고 자주 와. 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진혁이는 그런 민경 아줌마의 따뜻함에 자연스레 끌렸다. 진혁아, 내가 경태 친구라서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난 너랑 대화하는 게 참 좋아. 내가 어른스럽고 배려심 많아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고 진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다. 저도 아줌마랑 이야기하면 참 편해요. 뭔가 엄마 같으면서도 친구 같고요. 엄마 같다는 말은 좀 그렇네. 그냥 친구라고 해줘. 그날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진혁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민경 아줌마는 갑작스럽게 말했다. 이 시간에 가긴 위험하잖아.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오늘 혜정이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술 취했으니 자고 가라는 건데. 아줌마, 저도 남자예요. 남녀가 둘만 집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호호, 너가 무슨 남자니? 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 그녀는 거실에 이불을 펴주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다.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문득 진혁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진혁아,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혹시 저 때문에 설레이는 건 아니시죠? 호호, 뭐라는 거야. 암튼 앞으로 자주 놀러와서 오늘처럼 아줌마랑 놀아줘. 아줌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다.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경태 엄마가 내 방으로 찾아와 고백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인 줄 알았지만 분명 꿈은 아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줌마였다. 여태까지 정숙하다고 생각했던 경태 엄마였다. 그래서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잠에서 깨고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어머, 진혁이가 나 때문에 깼구나. 호호. 아줌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내가 깨기만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감탄사를 보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런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다. 그것도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고 이때의 팔팔한 총각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아줌마가 물었다. 진혁이 여자 많이 만나봤지? 아줌마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물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정숙하고 조용한 아줌마였다. 그래서 행동과 말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난 그 미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미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청순한 얼굴 뒤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아줌마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그것도 아들 친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진혁아 미안해. 근데 진혁이가 아줌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줌마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 아,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니? 그럼요. 저도 아줌마를 평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일로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도 않고요. 진혁이는 생각이 정말이지 너무 어른스러워. 살다 보면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쯤은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일은 평생 비밀이에요. 그래, 고맙다 진혁아. 이렇게 아줌마를 지켜줘서. 바로 그때였다. 덜컥하며 거실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혜정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혜정 누나가 집에 왔다. 그러나 난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 혜정 누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줌마와 마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랐겠지만 아줌마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다. 엄마가 왜 거기서? 응. 혜정이 왔구나. 경태 생각이 나서 흑흑. 아줌마는 혜정 누나를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 엄마도 참,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래. 흑흑,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애미 심정이 돼봐. 아줌마의 연기는 내가 울컥할 정도로 리얼했다. 그날 이후 내겐 매일같이 아줌마로부터 문자가 왔다. 물론 나 역시 경태가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욱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다. 하지만 난 그날처럼 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낮 시간에 가야만 했다. 혜정 누나 때문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혜정 누나가 없는 낮 시간에 아줌마와 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와 만나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으로 갔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나는 당연히 아줌마가 뛰어나오면서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날은 혜정 누나가 문을 열었다. 누나, 근데 아줌마는? 그게 갑자기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가셨어. 그녀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다. 혜정 누나는 내가 그동안 아줌마와 몰래 만나온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태한테는 비밀 지켜줄 테니 자기와도 가끔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 청순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후 아줌마 몰래 혜정 누나와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였다. 하루는 아줌마가 개모임에 나갔다며 집으로 오라는 혜정 누나의 연락을 받고 갔다. 아마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을 때다. 아줌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분명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뭔가 기척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다. 헉. 너무 놀란 나와 혜정 누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다. 엄마. 아줌마? 아니, 혜정이 너. 아줌마는 딸년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노가 치민 아줌마가 내 뺨을 후려갈기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난 그렇게 쫓겨났다. 죄책감에 난 더 이상 경태의 집을 찾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어. 너 우리 혜정이랑 사겨.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혜정 누나와 사귀라는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정작 집에는 아줌마 혼자만 있었다. 누나는 어디 갔어요? 응. 혜정이는 친구 집에 갔는데 좀 늦게 올 거야. 역시 아줌마의 말은 구실이었다. 아줌마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간절히 원했다. 아예 작정을 하고 혜정 누나가 없는 날을 골라 나를 불러들인 것이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줌마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혀가,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야. 그 말에 난 다시 한번 휩쓸려 갔다. 어느 날 경태가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나는 경태의 환영회를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경태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아줌마와의 복잡한 관계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경태의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활기찼다. 아줌마는 환영회 준비로 바빴고 혜정 누나는 음식을 차리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태는 오랜만에 만난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야, 진혁아, 오랜만이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내리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나도 그를 꽉 껴안으며 웃었다. 제대 축하한다, 이 자식아. 환영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경태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아줌마와 혜정 누나는 그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 기울였다. 나도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아줌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혜정 누나와의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나를 부르며 말했다. 진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긴장했지만 그녀를 따라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이와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때? 그럼 나도 너 포기할게. 그리고 이번엔 진심이야. 그게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서 말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줌마의 말은 나를 놓아주겠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게 보여준 희생과 배려가 마음이 아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말씀대로 할게요. 방에서 나오자 혜정 누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혁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그녀는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혁아, 아까 엄마가 한 말 들었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들었어. 혜정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너를 많이 좋아해. 진심으로.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혜정 누나, 나도 누나를 좋아해.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나는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거나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혜정 누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시간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다.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 또 다른 여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혜정 누나,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혁아, 물론이야. 나도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의 지난날 함께 쌓아온 추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년 봄 가장 따뜻한 계절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는 더없이 밝고 기대될 뿐이다.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두 아들 녀석의 아빠이자 평범한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30대 초반인데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일찍이 사고를 쳐서 낳은 딸이라 두 분 다 50 초반뿐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장인어른은 햇볕에서 많이 일하셔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장모님은 40대 후반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동안인 거 보니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장모님은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장모님을 뵀을 때 아내가 외동딸이라는데 왜 언니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안이시기네요. 다른 사람들도 큰 언니라고 하면 믿을 정도더군요. 제 아들 녀석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커갈수록 제 큰 키하며 체형도 닮아가는 거 보면 같은 성별끼리의 유전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의 장모님과 제 아내도 멀리서 보면 키도 비슷하고 늘씬하게 뻗은 팔다리하며 볼륨감 있는 상체가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몸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받아서 볼 때마다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장모님은 활동량이 적어지셔서 배와 하체 쪽에 살이 조금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건강해 보이시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폰에 장모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딸, 엄마다. 엄마가 요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뱃살하고 궁둥이가 아주 무겁네. 아침에 운동하면서 옆 동네 너희 아파트까지 도장 찍고 다시 집에 가려고. 내가 불쑥 들릴 수 있으니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해도 알았지? 엄마, 난 엄마 건강을 위한 거라면 뭐든 찬성해요. 그치만 지금도 늘씬하니 무리하지는 마셔요. 애들 아빠한테는
잘 말해둘게요. 그럼 쉬세요.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살 조금 붙었다고 운동할 겸 우리 집에 아침마다 들릴 수 있대. 지금도 그 연세에 몸매며 얼굴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이러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되지 않나 몰라. 하하, 장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다니까. 그런 건 좀 배워도 돼. 자기도 시간 날 때 장모님과 같이 산책 나가고 해. 에허, 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 당신 알잖아. 평일에 일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내 유일한 낙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심심할 때 자기랑 같이 산책 다녀오시라 해야겠다. 장모님하고? 응? 자기 운동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 몰래 나와 있으면 엄마 좋아하시겠다. 응? 알았어, 여보. 장모님과 사이도 좋고 서로 어색하지 않은 편인데 같이 운동 나가보라니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파트까지 걸어오시면서 심심하실 장모님 생각해서 서프라이즈로 미리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라서 한창 뒹굴거리다 깼습니다. 아내는 전날 늦게까지 몰아서 드라마 보고 맥주 한 캔 하고 저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잠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장모님이 운동 시작하실 시간이더라고요. 기쁘게 맞아드리기 위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가보니 장모님이 벌써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김서방, 나온다고 해서 마중 나온 거야? 네, 장모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옆 동네 살면서도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뵐 수 있게 돼서 좋네요. 그래, 김서방. 오랜만에 걸으니까 아주 하체에 힘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딸 일 다니느라 바빠서 밥 잘 못 챙겨줬지. 내가 종종 들려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할게. 아이고, 장모님.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매일 들리셔도 좋답니다. 허허. 장모님은 옆에 자전거가 온다고 저희 팔을 잡기도 하셨고 산책로 오르막길에서는 앞에 천천히 가시는 장모님 등을 제가 살살 밀어드리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나이차 조금 나는 부부인지 누님 남동생 하는 사이인지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장모님은 동안에다가 몸매도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아파트 몇 바퀴를 도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장모님도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고 간다고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김서방이랑 운동은 잘하셨죠? 물론이지. 김서방이 빨리 걸어서 내가 맞춰걸으니 운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나 반찬 가지고 내일도 들려도 되지? 엄마,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둘 다 출근이잖아.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들 없으면 와서 화장실도 들리시고 음식도 놓고 가시면 돼요. 딸, 그래, 알겠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셋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침밥을 먹는데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피곤하시다며 집에 가셨고 저도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더라고요. 한숨 잤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 늦은 오후가 되니 아들 녀석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왔고 아내는 잔소리와 함께 아들 두 녀석을 공부시키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낮에 운동해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내가 옆에서 소리쳐서 일어났는데 그만 제가 지각을 했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아내도 늦게 생겨버렸더라고요. 얼른 아내를 마중하고 밥도 안 먹고 헐레벌떡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글쎄 제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조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서재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어디서 조용하게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누구지? 다시 들어보니 코를 살살 고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낮에 들리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안방 침대 위에 장모님이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잠이 드신 건지 깊숙이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운동 갔다가 좀 더 오셨는지 아주 가벼운 옷차림이시더라고요. 처음 마주하는 장모님의 맵시를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장모님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본인은 살이 쪘다고 하시는데 올록볼록 나오면 좋을 위치에 조금 더 나온 거라서 그런지 제게는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뭐라도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데 그때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김서방. 장모님이 깨시자 저는 화들짝 놀라. 장모님, 잠깐 가져갈 게 있어서 들렸는데 잠이 드셨길래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드리려는데 침대 옆바닥에 장모님의 끈 달린 가방에 걸려서 제가 그만 옆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 쪽으로 엎어졌어요. 장모님 바로 뒤에 제가 가까이 가서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나 지금 비몽사몽이었었는데 지금 김서방이랑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꿈속에서는 뭐든지 자유로운 거 알지? 내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힘이 넘치나? 나는 지금 꾸는 꿈에서 그 남자랑 힘차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꿈속에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장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꿈은 꾼 사람들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 자네도 그냥 꿈속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맡겨봐. 장모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곧이어 장모님 뒤에서 그렇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넘보면 안 되는 장모님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중 되어 생각해보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장모님은 본인 말씀처럼 꿈에서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때 장모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꿈이라고 착각하셨었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 바람에 저도 잊어가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안방에서 마주한 아름다우셨던 장모님의 모습이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 몇 번 운동을 오셨는데 제가 출근하는 평일이어서 아직 마주치지는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아침에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에 들리실 수도 있다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저는 일찍 오는데 설마 저랑 둘이서 만나려고 하시나?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이미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장모님과 마주할 그날은 그때 가서 생각하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